안녕하세요. 그레이트 시니어입니다. 이제 낙엽이 거의 다 떨어졌네요. 곧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더 춥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난방비가 걱정입니다.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전기가 저렴하기에 전기로 난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전기 난방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제는 전기장판으로 겨울나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난방 제품인 전기장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봅시다. 이 영상 주위 분들에게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레이트 시니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1. 겨울 난방. 왜 전기장판이 유리할까? 겨울 난방 기기들 중에서 전기장판은 전기요금이 비교적 적게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몸이 닿는 부분만 직접 데우는 국소 난방이라 난방 효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집 전체를 보일러로 24시간 따뜻하게 돌리려면 가스비와 전기료가 함께 올라갑니다. 하지만 전기장판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부분만 데우는 방식이라 훨씬 경제적이에요. 특히 혼자 주무시는 방이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이 많은 집일수록 전기장판이 효자 노릇을 합니다. 집 전체 말고 내 몸만 따뜻하면 된다는 분들께 잘 맞는 난방법이에요. 2. 전기요금이 어떻게 매겨질까? 전기장판 전기료를 이해하려면 먼저 전기요금 구조를 아주 간단히 알아야 합니다. 가정용 전기는 보통 킬로와트시라는 단위로 계산하고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가 적용돼요. 보통 일정 사용량까지는 1단계 요금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쓰고 그 이상을 쓰면 2단계, 3단계로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확 늘어나는 순간부터는 같은 전기를 써도 체감 요금이 훅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판 자체 전기료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이 전체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미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이라면 전기장판까지 더해져서 누진 구간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3. 전기장판 소비 전력은 어느 정도일까? 전기장판 뒷면이나 설명서를 보면 소비 전력 땡땡 와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즉 전기세의 출발점이에요. 요즘 많이 쓰는 전기 매트 기준으로 싱글은 보통 100에서 150와트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블이나 퀸 사이즈는 대략 150에서 220와트 정도가 흔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 2인용 전기 매트에 소비 전력 160와트라고 적혀 있으면 꽤 평균적인 제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너무 과하게 높은 숫자가 아니라면 전기료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온도 조절기를 강으로 올려두면 처음에는 더 많이 쓰고 어느 정도 예열이 끝나면 자동으로 전력 사용이 줄어드는 제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균 소비 전력은 표시된 숫자의 전부가 아니라 대략 60에서 70%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4. 전기장판 한 달 전기료 예시 계산. 이제 숫자로 한번 살펴볼게요. 대충 이 정도 나온다라는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싱글 전기 매트가 120와트이고 하루에 6시간씩 30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0.12kW 곱하기 6시간 곱하기 30일은 21.6kWh 정도가 돼요. 여기에 킬로와트시당 약 120원 정도를 적용하면 한 달 전기료가 대략 2,600원 안팎이 됩니다. 하루 6시간씩 한 달 꽉 채웠어도 커피 2잔 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조금 더 큰 더블 전기 매트 180에서 200와트를 하루 8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한 달에 대략 5,0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 초반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전기장판만 따로 떼어놓고 계산했을 때의 이론적인 값입니다. 실제 고지서에서는 집안의 다른 전기제품 사용량과 섞여서 누진 구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전기장판 때문에 전기료 폭탄은 언제 생길까? 전기장판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전기료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에서 이미 다른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겨울에 전기난로 건조기, 전기온풍기, 전기 히터 같은 전기를 많이 먹는 기기를 함께 쓰면 사용량이 확 튀어오릅니다. 이 상태에서 전기장판까지 더하면 누진 단계가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면서 요금이 갑자기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판만 억울하게 욕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집 전체 전기 사용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생기는 일일 때가 많거든요. 전기장판을 새로 들릴 계획이라면 최근 몇 달간 전기 사용량과 요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미 사용량이 높은 편이라면 다른 전기 제품 사용도 함께 줄이는 쪽으로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효율적인 사용법 1. 예열 후 낮춰쓰기. 전기장판을 가장 많이 켜두는 시간은 보통 잠자기 전과 잠자는 동안입니다.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강으로만 켜두는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기료를 꽤 줄일 수 있어요. 잠자기 약 30분 전만 강으로 켜서 이불과 매트리스 침구를 충분히 달궈주세요. 몸이 닿는 부분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 그때 바로 중이나 약으로 내려서 유지 모드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해진 침구는 일종의 보온병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강으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사용해도 실제 전기 사용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요. 7. 효율적인 사용법 2. 이불과 패드로 열을 가두기. 전기장판 위에 바로 얇은 이불 하나만 깔고 누우면 열이 위아래로 빠져나가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전기장판 위에 얇은 패드나 매트리스 보호 커버를 깔고 그 위에 이불을 덮으면 훨씬 따뜻합니다. 또 몸 위에 덮는 이불을 조금 더 두툼한 것으로 바꾸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온도 조절기를 한 칸 정도 낮출 수 있어서 전기료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바닥이 너무 차가운 집이라면 전기장판 아래에 얇은 요나 단열 매트를 한 겹 깔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주면 위쪽 체감 온도는 더 빨리 올라가요. 8. 효율적인 사용법 3. 타이머와 수면 모드 활용하기. 요즘 전기장판이나 전기 매트에는 타이머 수면 모드 자동 꺼짐 기능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깜빡 잠들어서 밤새 켜두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시간이나 3시간 후 자동 꺼짐으로 맞춰두고 잠이 들기 전까지만 따뜻하게 써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우리 몸의 체온은 자연스럽게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취침 전 몇 시간은 중으로 두고 새벽에는 약으로 다시 켜지게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한겨울 난방비를 줄이는 데는 이런 세밀한 조절이 큰 도움이 됩니다. 9. 효율적인 사용법 4. 보일러와 적당히 나눠 쓰기. 전기장판만 믿고 실내 공기를 너무 차갑게 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관절이 아픈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바닥난방과 전기장판을 적당히 섞어서 쓰는 방법도 많이 권장돼요. 낮에는 보일러로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만 살짝 유지해 줍니다. 밤에는 보일러 온도를 조금 내리고 전기장판으로 몸이 닿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가스비와 전기료를 동시에 줄이면서도 집 전체가 너무 냉골이 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계신 집이라면 공기 온도와 체감 온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10. 안전하게 쓰는 법 1. 저온 화상 조심. 전기장판은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대신 오래 몸을 붙이고 쓰는 제품이라 저온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짝 따뜻한 온도여도 몇 시간 동안 계속 닿으면 피부가 서서히 데일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져서 뜨거운 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맨살이 직접 장판에 닿지 않게 하고 두꺼운 잠옷이나 얇은 담요를 한 겹 사이에 끼워주세요. 허리, 엉덩이, 종아리처럼 오래 닿는 부위는 중간중간 자세를 살짝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1. 안전하게 쓰는 법 2. 접기 눌림 오염주의. 전기장판 안에는 전선을 따라 열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열선이 심하게 눌리거나 꺾이면 고장이나 화재 위험이 커져요. 사용하지 않을 때 전기장판을 여러 번 꺾어서 보관하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말아서 보관하거나 크게 한두 번만 접어서 보관하는 편이 더 안전해요. 위에 무거운 가구를 올려놓고 장기간 사용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선이 계속 압력을 받아 손상되면 스파크나 과열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료수를 엎질러 젖었을 때는 완전히 말릴 때까지 전원을 절대 다시 켜지 마세요. 겉이 마른 것처럼 보여도 내부가 젖어 있으면 감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온수매트와 전기장판 전기료 차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볼까요? 온수매트와 전기장판 중 뭐가 더 전기를 먹나 하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수매트가 전기장판보다 보통 한 번에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전기를 씁니다. 물론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런 경향이 많아요. 전기 매트는 싱글이 보통 100에서 150W, 더블이 150에서 220W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온수 매트는 싱글도 180에서 280W, 더블은 250에서 400W 정도인 제품이 흔해요. 온수 매트는 물을 데우고 그 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구조라 전력 소모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소비 전력이 조금 내려가는 제품들도 있어서 실제 평균치는 표시값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13. 숫자로 보는 전기료 비교 예시. 실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를 같은 조건으로 썼을 때 전기료 차이를 느낌만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전기매트 싱글 120W를 하루 6시간 30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를 다시 보겠습니다. 0.12kW 곱하기 6시간 곱하기 30일은 21.6kWh이고 한 달 약 2,6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온수매트 더블 300W를 하루 7시간 30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0.3kW 곱하기 7시간 곱하기 30일은 63kWh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 약 7,000원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즉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기 매트보다 온수 매트가 2배에서 3배까지도 더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료를 최우선으로 줄이고 싶다면 전기장판 쪽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다른 조건에서는 전기 매트 200W를 한 달 쓰면 8,000원 안팎 온수 매트, 300W는 1만원에서 2만원 사이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치는 제품과 요금 단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14. 전기장판과 온수매트 체감 차이. 전기료만 보면 전기장판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체감 온도와 편안함에서는 온수매트만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온수 매트는 물이 순환하면서 매트 전체를 고르게 데워주기 때문에 몸 전체가 포근하게 감싸지는 느낌이 납니다. 건조한 느낌이 덜하고 허리나 관절이 차가운 분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전기장판은 일부 부위가 더 뜨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열 후 온도를 낮추고 이불과 패드를 잘 활용하면 이런 단점은 꽤 줄일 수 있습니다. 온수 매트는 물통 관리, 호스 관리, 곰팡이와 세균 관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장판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단순해서 사용 번거로움 측면에서는 전기장판이 더 편하다고 볼 수 있어요. 15. 전기료 최우선이라면 어떤 선택이 좋을까? 만약 기준이 무조건 전기료 절약이라면 선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전기장판, 전기매트가 온수매트보다 전기료가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1인 가구 작은 방 잠깐씩만 난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기장판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필요할 때만 켰다가 끄기에도 전기장판이 훨씬 간편하니까요. 다만 허리나 관절이 많이 안 좋고 몸 전체를 오래 포근하게 데워야 하는 분이라면 온수매트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료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몸이 먼저라는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16. 전기장판으로 겨울 나는 실전 사용 루틴 예시. 마지막으로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는 간단한 사용 루틴을 예로 들어볼게요. 바로 따라 하셔도 되고 각자 생활 패턴에 맞게 조금씩 바꿔 쓰셔도 좋습니다. 첫째, 자기 30분 전 전기장판을 강으로 켜서 예열을 시작합니다. 이때 보일러는 너무 낮지 않게 실내 공기가 너무 차갑지 않을 정도만 유지해 주세요. 둘째, 잠자리에 누웠을 때 침구가 충분히 따뜻하다 느껴지면 온도를 중이나 약으로 내려줍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땀이 날 정도로 너무 뜨겁게 두고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타이머가 있다면 2시간이나 3시간 뒤 자동 꺼짐으로 설정합니다. 새벽에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은 알람 시간 전후로 다시 켜지게 예약해 두셔도 좋아요. 넷째, 아침에 일어나면 전원을 완전히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줍니다. 이때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한동안 그대로 두면 미지근한 온기가 조금 더 오래 유지됩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기장판을 털어서 통풍을 시켜주고 접히거나 눌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안전과 수명 전기료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17. 정리 전기장판으로 따뜻하고 알뜰하게 겨울나기. 정리해보면 전기장판은 한 달에 몇천 원 수준으로 몸이 닿는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율 좋은 난방기기입니다. 특히 혼자 자는 방이나 작은 공간 난방에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편이에요. 전기장판 전기료는 보통 싱글 기준 2,000원대에서 3,000원대, 더블 기준 5,000원에서 1만 원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집 전체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제로 인해 실제 고지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쓰려면 예열 후 온도 낮추기, 이불과 패드로 열 가두기, 타이머와 수면 모두 활용하기, 보일러와 적당히 나눠 쓰기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안전을 위해 저온 화상 주의하기, 무리한 접기와 눌림 피하기. 젖었을 때는 완전히 말린 뒤 사용하기를 꼭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온수매트는 전기료는 조금 더 나오지만 몸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료를 최우선으로 할지 체감 안락함을 우선할지에 따라 전기장판과 온수매트 중에서 선택을 나누면 됩니다.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효과적인 전기장판 사용법을 숙지해서 우리 모두 야무지게 전기장판을 사용해 봅시다. 따뜻한 겨울 되세요.
감사합니다.